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9월 셋째 주 9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또 수성이 대모험을 하는데 이번 셋째 주에 벌어지는 모든 구조에 수성이 다 관여를 해요. 수성이 빠르기 때문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그래도 7일 동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수성에 관여한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항성조합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만나는 스피카마저 수성과 만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9월 17일이고요. 자, 수성 천칭 17도, 그리고 목성은 마갈공 17도에 있어요.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칭하고 마갈. 둘 다 토성이 다스린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엑절테이션 로드, 여기에서는 도모사일 로드. 근데 또 잘 보면 목성은 금성텀에 있고요. 수성은 목성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좀 양가 감정이 있죠. 둘 다 토성이 다스리는 사인인데 정작 텀은 목성하고 금성 길성의 텀에서 만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상당히 포멀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회담이나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이제 그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연구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빙한 다음에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우쭈쭈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모이셨으니 우리는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100배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아시죠? 예, 비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 프로젝트는 꼭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연구비가 별로 없어. 배정된 게 예산이. 일반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맡기려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싼 값에 질 좋은 결과물을 내주십사. 친분을 사용해서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되게 화기애애 보이지만 사실은 가볍지 않은 분위기. 그래서 그냥 요청이 아니고 호의에 입각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쪽이 호의를 보이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냉정하게 계산기만 튕기고 있으면 진행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면담이나 협상 같은데 어울리는 날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냥 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긴 해야 돼.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없으면 비비기라도 해야죠. 친분, 띄워주기, 칭찬, 찬양 이런 걸로 비벼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게 토정 사인에서 두 행성이 각을 맺는데 둘 다 길성텀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잘 발생을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좀 꾸리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수성이 9월 22일에 처녀자리 알파정 스피카를 만납니다. 자, 스피카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엄격하게 말했을 때 유관상에 보이는 별들 중에서 로열스타라고 불릴 만한 건 딱 4개거든.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타레스. 그 중에서 넘버 2 드디어 스피카가 등장을 하는데 이 9월 22일에 수성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자, 스피카라는 별이 되게 웃겨요. 되게 재밌는 별이야. 아주 오랫동안 이 별이 하는 짓을 잘 살펴보다 보면 참 무서운 별입니다. 무시무시한 되게 새옹지마를 체화한 그런 새옹지마의 아바타 같은 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언뜻 보면 되게 아주 밝고 화려하고 멋진 길성입니다. 다른 로열스타들 레굴루스, 알데바란, 안타레스 같은 애들은 화성 속성이 있어요. 되게 난폭해, 거칠어. 근데 스피카는 그렇지 않아요. 외견상 세련되고 우아하고 천재적이고 특히 수성하고 만나면 어떤 그런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소위 교육 잘 받은 똑똑하고 유능한 집안 좋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인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 출신 좋고 그렇기 때문에
힘있고 돈 있는 윗사람들한테 예쁨을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엄청나게 큰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피커 수성 조합은요, 인맥이 좋다기보단 백이 좋다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려요. 인맥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자면 수평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 나하고 동기인데, 혹은 몇 년 차이 안 나는 선배인데, 잘 나가는 선배야. 그래서 필요한 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스피커 수성은 그게 아니고, 본인보다 아예 학렬이 높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외숙부, 백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 본인보다 학렬이 높은 그만큼 권력이나 돈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밀어줘요. 그래서 크게 힘든 일 없이 되게 쉽게 잘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부럽죠? 예. 자, 비슷하게 돈 굴리는 것도 되게 쉽게 벌어요. 크게 노력 없이 몇 번의 예리한 판단, 결단력만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그런 쪽입니다. 질투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로소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박봉을 꼬박꼬박 모아놓는 딱 그런 느낌 있죠. 그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미와 배짱이에서 노는 배짱이가 아니고 머리 엄청 좋고 집안 엄청 좋은 배짱이인 거지. 수성 스피커는.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써먹을까? 우리가 이 스피커 수성을 내 이탈에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될까?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스피커와 수성이 만날 때에는 투자나 불로소득 관련 자산 거래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를 거래하거나 매매하거나 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나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혹은 그렇게 그렇게 대단하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걸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물건이 있다면 이날 구매하는 게 좋아요.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외견상으로 봤을 땐 되게 질투나고 부러운 별이거든. 그러나 그 면면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용지마 아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하고 토성이 25도, 천칭 25도, 마갈궁 25도에서 사각을 이뤄요. 자, 스피커랑 그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크투루스를 지나온 다음에 23일에 토성하고 사각을 맺습니다. 자, 목성하고 토성이 지금 8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말에 그랜드 컨정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수성은 되게 빠른 상태잖아. 그죠? 수성이 빨라지면서 얘네들이 한 8도 정도 간격을 며칠 사이에 이어주는 거예요. 한 5, 6일 사이에. 그래서 17일에 있던 수성 목성 사각이랑 23일에 벌어지는 수성 토성 사각은 되게 얘네들이 단독적인 트랜짓이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점성술 용어로는 이거를 빛의 전달이라고 그래요. Translation of Light라고 그래서 수성이 목성하고 만난 다음에 목성의 빛을 받아가지고 토성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달이나 수성처럼 빠른 행정만이 이 전달자 역할을 맡을 수가 있어요. 수성 같은 경우도 느려졌을 때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수성은 느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성의 빛이라는 거는 마갈궁 토성한테는 그렇게까지 반갑지가 않아요. 왜? 마갈궁에서 목성은 펄로드, 리젝션 로드이기 때문에 밀어내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과히 반갑지 않고 되게 크고 작은 부담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나중에 발목 잡힐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목성은 대길성이에요. 점성술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달가운 존재지만 이게 무작정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받는 쪽에서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마갈궁에서 벌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대충 다 해먹었어. 해먹었다는 표현이 별로라면 대충 수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결과물을 더 끄집어낼 수 없을 만한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는 그런 거래나 계약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예전에 판을 너무 어지럽게 많이 벌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확장하는 게 목성의 악도이거든.
아시죠? 예. 목성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시키기만 하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판을 이렇게 벌려놓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본인 판단 따라가지고 토성 입장에서 본인 판단에 따라가지고 칼같이 끝내는 게 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꽤 내가 많이 먹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끝내야 되는 계약을 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자,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분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기에 좋은 때가 있는데, 씨를 뿌릴 때에는 사람이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너무 자르면 안 돼. 근데 열매를 거둘 때에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면 안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아닌 건 말아야 돼요. 약간 좀 계산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본인 그릇 이상으로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잘 안 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과실을 수확해야 되는 그런 철에 농부가 우물쭈물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 과일이 썩어버립니다.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토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그러니까 목성의 빛을 받는 입장이죠. 자, 그렇게 안 받을 수는 없고 확 끊기는 뭐에서 되게 난감하고 토성은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 입장. 아직 성과를 보기에는 되게 부족해. 되게 미진한 상태고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쪽에서 일을 자꾸 끝내버리려고 정리하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계약이 끝나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한 상태. 그럼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토성하고 목성, 이 늙은이들 덩치 큰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이제 되게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자, 이게 이 목성의 빛을 수성이 토성한테 전달하는 이게 이번 9월 셋째 주의 메인 테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스토리라인, 주요 핵심 줄거리로 펼쳐질 예정이니까 살펴보세요. 타임로드 수성, 토성, 목성인 분들은 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뒤에는 수성하고 화성이 딱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셋째 주가 수성의 대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다 수성이 관여해. 토성하고 사각으로 만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백영궁 화성이랑 대립각. 자, 어떻겠어요? 이러면 하루 만에 수성은 이제는 토성의 빛을 화성한테 전달한 그런 역할을 맡는 동시에 이런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흉성 사이에 행성이 안에 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시지드, 흉성 인클로저, 포위라고 그랬죠.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첫째 주에 누가 이걸 당했죠? 금성이 당했습니다. 2, 3일 사이에 되게 힘들었죠.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근데 어찌됐든 9월 23일하고 24일에는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 또 흉성 인클로저네요. 근데 자신의 그 엑절테이션 로드인 토성하고 멀어져가지고 자기 데트리먼트 로드인 화성한테, 그러니까 리셉션 로드한테, 디스포지터한테 멀어져가지고 리섹션 로드한테 접근하는 시기니까 처음엔 좀 참을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고생스러워지는 약간 좀 전망이 불투명한, 전망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23, 24일 한 이틀 정도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버텨야죠. 뭐 비실짓은 별거 없어. 존버. 자, 천친궁 수성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일이 생겨도 차근차근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시간을 두고 순리에 따라서 풀어나가고 싶어요. 왜? 천친궁의 금성텀이거든. 길성길성. 근데 백양궁 화성은 어때요? 자, 흉성인 화성 사인의 룰러십을 얻은 화성이 토성텀에 있습니다. 흉성. 어떻겠어요? 천친궁 수성의 어떤 이렇게 차근차근 순리에 따라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 없이 오직 뭐만 봐? 효율하고 성과만을 추구합니다. 그 토성텀의 백영궁 화성은 아주 냉정하죠. 근데 또 화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수성 입장에서는 좀 난데없이 두드려 맞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예고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결과물 수정을 원하고 있어. 빨리, 지금, 내일까지.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요구에 당황하는 뭐 대행사 쪽 입장, 돈 받는 아쉬운 쪽 입장이 그렇게 된 그 수성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클라이언트의 변경 요구가 일리가 있을 만한 상황이야. 왜? 룰러십을 얻고 있거든요. 배경공 화성. 그래서 뭐 수성 입장에서는 어때? 수성은 지금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입지가 좀 불안정해. 그래서 이래서 약간 그 짱나기는 한데 확 들이받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면서 결국에는 뭐 어쩌겠어. 돈 주는 쪽이 저쪽인데 밤을 새야 하는 처지. 이게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 힘들만한 이유입니다. 근데 길지 않아요. 예, 길지 않아요. 한 36시간 정도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수성이 좀 일을 많이 하네요. 셋째 주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다 흉성 사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흉성이 메이저 디그니티를 얻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깨삐하고 아름답고 전망 좋고 풍요롭고 마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있는 자리가 그런데. 자, 그래서 둘째 주만큼 그렇게 뭐 큰일들이 팡팡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수행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잘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루되는 목성, 토성, 화성, 특히 수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운세예보 잘 참고를 하셨다가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사이트 2020년 9월 셋째 주 주간 운세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